한국과 KF-21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붙잡힌 기술 유출 기술자들이 모두 무혐의가 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가 하면 한국의 KF-21 구매 의사를 밝힌 사우디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의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아프리카라 불리기도 하는 인도네시아는 윗선에서의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고 인구나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 도상국의 욕심이 활을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21일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혐의가 풀린 이후 KF-21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길 원한다고 한국에 편지 발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은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도네시아의 기여분담 비율은 당초 각각 60%, 20%, 20%로 책정됐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부담하는 KF-21 보라매의 개발비는 무기 비용을 제외하고 8조 1천억 원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KF-21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에 들어간 초기 계획 비용의 38%만 지불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원래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F-21 도입 사업 비용 중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인도네시아가 결정한 1조 6천억 원의 38%에 해당한다. 2024년 8월 16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KF-X, I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지급금 조정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책임이 아닌 부분의 지불은 한국 정부와 현재 인도네시아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파트너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국 홍보국장인 에드윈 아드리안 수만타 준장은 방위 장비 협력 및 조달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방 당국이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투기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을 협상 중이며 이는 조정이 이루어진 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타라에서 인용한 카로 휴마스 레젠 캔만 아라이의 말에 따르면 KF-X, IF-X 전투기의 공동 개발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이전에는 전투기 설계, 제작, 날개, 꼬리, 항공기 후방 동체의 여러 부분, 무기 및 센서용 파일런 어댑터를 포함한 여러 구성 요소를 만드는 방법, 최종 조립 수행, 비행 시험 및 IF-X 항공기의 재인증에 대한 생산 역량이 포함된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삼은 TOT는 통합 물류 지원, KF-X, IF-X 전투기 유지 관리, 조종사 및 기술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작전 중 문제 해결 능력 등 작전 및 유지 관리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만타 준장은 그 다음에는 개조 및 업그레이드 기능, 즉 드래그 슈트, 외부 연료 탱크, 공중 급유와 같은 고유한 요구 사항에 대한 통합 설계 및 재인증을 수행하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 항공전자 장비, 센서, 전자 장비를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KF-21 보라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는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에 대한 조사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KF-21의 3D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를 유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관련된 스캔들로 논란이 일었고 한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의 실제 기술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조사 결과 상당한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판명되면 공동개발에 협력할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기술이 이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실제 기술은 2026년 개발이 완료된 후에야 협의를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DAPA 국장은 한국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지금까지 기술의 일부만 이전되었고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축은 한국과 합의됐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KF-21 보라매 개발 기본협정 개정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초 한국 방위사업청은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또는 기술자 2명이 USB를 통해 KF-21 보라매 데이터를 훔쳤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한국 경찰은 202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을 한국 검찰에 인도하기도 했다. 헤럴드 코프가 19일에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 보라매에 대한 기본 합의안 개정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면 조건을 제시했다. 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밝혀졌다. 18일 인도네시아 하원 소위원회 부의장인 데이브 락소노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인 젤다 올랑 카르티카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국회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을 만났다.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 협상은 NKRI 기술자들이 한국 DAPA 혐의에서 제외될 경우에만 계속될 수 있다는 조건 제한. 이번 회의는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두 나라 의회 간 교류 협력, 특히 KF-21 사업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5명의 장기 조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혐의가 안 나오면 협상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무대포가 따로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의 또 다른 기사에는 사우디가 KF-21을 사려고 라파를 취소했지만 가능할까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사우디가 라팔 도입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KF-21의 여러 장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2023년에도 한국과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관련하여 접촉했고 얼마 전에도 비밀리에 회동했다. KF-21은 IRIS-T, 미티어, JDAM, GBU-39 등 다양한 무장이 통합되었다. 사우디는 독일의 반대로 유로파이터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KF-21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인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도 장착하고 작전 반경도 F-16보다 넓으며 미제 전투기들보다 34% 길다. 이러한 성능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은 사우디가 라파를 포기하고 KF-21로 편대 구성을 시도할 만한데 이는 유럽,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한국의 이익과도 연계되어 있다. 또한 KF-21의 이러한 성능은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에 매우 필수적이며 아태 지역의 항공우주 산업이 향후 서방과 경쟁할 것임을 뜻한다. 한국이 공군을 현대화하려는 사우디의 KF-21을 제안하면서 파고들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일부는 인도네시아도 겪었다. 우선 KF-21은 4.5세대기의 시험 중인데 사우디는 5세대기인 F-35 도입을 원했으나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잃을 우려 때문에 미국이 계속 거부해왔다. 그래서 사우디는 적극적으로 터키의 칸에 접근했고 성사되면 현지 생산권의 첨단 기술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중국도 이미 운영 중인 J-20을 사우디에 적극 제한하고 있다. 반면 KF-21은 엔진 등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다양한 간섭이 가해질 수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도 겪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KF-21 개발 지분을 보유했으나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기술진들이 배제되었고 당연히 이에 따라 분담금 액수가 조정되었다. 기술 이전 측면에서 이러한 일이 사우디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사우디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들도 많고 자금도 충분하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국제적인 이간질 대처는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개발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한국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